엄마, 제발, 제발, 나 좀 살려줘. 피투성이가 된 채 문 앞에 쓰러진 내 딸을 보는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딸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부여잡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우리 아가를.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참지 않겠다고. 평생 조용히만 살아온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완전히 무너뜨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을 절대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지금부터 신분을 감추고 살고 있던 제가 잘난 사위의 인생 전체를 뿌리채 뒤흔드는 통쾌하고 놀라운 복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깊은 밤 시간이었습니다. 한경부는 반찬 가게 정리를 끝내고 뒤편 작은 집에서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문득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부는 고개를 갸웃하며 시계를 보았어요.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늦은 밤에 찾아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었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약하고 떨리는 소리였어요. 경부는 슬리퍼를 끌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가 이상했어요. 누군가 힘겹게 숨을 쉬는 듯한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경분이 문을 향해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문에 기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경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경분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윤지수가 문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딸의 얼굴은 온통 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고 왼쪽 뺨은 퉁퉁 부어올라 있었어요. 지수는 두 손으로 배를 감싸며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경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어요.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현기증이 일었어요. 무릎이 풀려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경부는 손이 벌벌 떨려 문틀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경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딸의 이름을 부르며 급히 달려갔습니다. 지수야. 지수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엄마를 바라봤어요. 딸의 눈에는 눈물과 피가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눈빛은 완전히 겁에 질린 상태였어요. 마치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경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라왔어요. 목구멍이 막히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면서 시야가 흐려졌어요.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지수가 입을 떨며 간신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살려줘. 경분의 머릿속에 도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위의 차가운 눈빛과 거친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경분은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분노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경분이 이를 악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저 개자식이. 경분의 목소리가 부들부들 떨렸어요. 저 못된 놈이. 저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주먹을 꽉 쥐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어요. 내 딸을. 임신한 내 딸을. 이렇게 때려. 이렇게. 경분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 못된 자식.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절대로. 경분의 주먹이 저절로 굳게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 정도로 세게 힘을 주었어요.
도연이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경부는 딸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상처를 확인했어요. 팔에는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리에는 발로 찬 듯한 멍이 여러 개 보였어요. 목 부근에도 빨갛게 된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경분의 입에서 저절로 욕설이 나왔어요. 이 짐승 같은 놈이 평생 남을 미워해 본 적 없던 경분이었지만 이 순간만은 달랐습니다. 도연을 당장이라도 찢어 죽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어떻게 임신한 여자를 이렇게까지 때릴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지수가 배를 더 꽉 움켜쥐며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새하얘지며 식은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지수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경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경분이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며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병원 가야 해, 지금 당장. 경부는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에도 마음속 분노는 계속 커져갔습니다. 도연이 딸과 손주에게 한 짓을 생각하니 온몸이 부르르 떨렸어요.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119 신고센터입니다. 경분이 숨을 헐떡이며 급하게 말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구급차 좀 빨리 보내주세요. 급해요. 상대방이 침착하게 물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어떤 상황이신가요? 경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임신부예요. 임신 7개월인데. 온몸이 피투성이에요. 상대방이 물었어요. 주소가 어떻게 되시나요? 경분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서울시 성북구 도남동 123번지예요. 행복반찬 가게예요. 다시 한번 강하게 말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애 엄마가 지금 배를 움켜쥐고 있어요. 아기가 위험해요. 상대방이 확인했어요. 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경분이 애타게 외쳤어요. 빨리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딸을 이렇게 만든 도연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지수가 경분의 손을 꽉 붙잡으며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기는 괜찮을까요? 경분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우리 아기 강하잖아. 경부는 마음속에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임신한 딸을 이렇게 때려눕힌 도연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온 경분이었지만 이번만은 달랐어요. 몇 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부는 문을 활짝 열어두고 구급대원들을 기다렸어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서자 경분이 급히 설명했습니다. 경분이 목소리에 억눌린 분노를 담아 말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에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 구급대원들이 지수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지수는 경분의 손을 놓지 않으려 했어요. 구급차 안에서 경분은 지수를 내려다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딸의 상처투성이 얼굴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동시에 도연에 대한 증오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분이 속으로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놈을 가만두지 않겠어. 경분의 복수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어떤 존재를 건드렸는지 아직 알지 못했어요. 경분은 지수가 병실에서 잠들기를 기다렸습니다. 딸이 고단함에 지쳐 눈을 감자 경부는 조용히 복도로 나와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랫동안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분이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문석 이사 나야. 준비했던 그 일 있잖아. 회장님, 박도영 건 말씀이신가요? 그래, 맞아. 이제 시작해야겠어.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그날 밤 박도연은 지수가 나간 후에도 계속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널린 물건들과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에서 혼자 술잔을 기울였어요. 도연은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숙취에 시달리며 깨어났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지수가 돌아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쯤 도연은 형식적으로 시댁에 전화를 걸었어요. 시어머니 김순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어머니, 지수가 어젯밤부터 집에 안 들어왔는데 혹시 연락 왔나요? 뭔 소리야? 지수가 왜 안 들어와? 어젯밤에 좀 말다툼을 했거든요. 토라져서 나간 것 같아요. 김순자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어요. 에휴, 임신했다고 버릇없이 구네. 친정 갔을 거야. 그날 오후 도연은 회사에서 김 부장과 함께 있었어요. 사장님,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도연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집사람이 요즘 말을 안 들어서 골치야. 어젯밤에 좀 혼을 냈더니 토라져서 친정으로 갔어. 임신하면 예민해지는 법이죠. 도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반찬가게 집 딸 주제에 뭘 안다고. 내가 결혼해 준 것도 감사할 줄 모르더라고. 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감추려 했지만 도연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한편 시댁에서는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여보, 지수가 친정으로 갔대요. 도연이랑 싸우고. 박철수가 신문을 보며 대답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조금만 뭐라고 해도 금세 삐져. 버릇이 없어. 도연이가 너무 좋게만 대해서 그래요. 임신했다고 왕 행세를 하네. 그 시각 한경부는 병실에서 지수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밤새 힘들어했지만 아침이 되어 조금 안정되었어요. 경부는 딸의 상처를 보며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경부의 휴대폰에 최 이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경부는 복도로 나가 조용히 통화했습니다. 최 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회장님, 지시하신 대로 움직이겠습니다. 회사부터 파고들어. 세무, 회계, 거래 내역 전부 다 뒤져. 알겠습니다. 박도연 회사 경영 실태부터 파악하고 비리 전부 찾아내겠습니다. 경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빈틈없이 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마. 물론입니다. 세무 쪽도 함께 조사하고 직원 폭행 건도 증거 확보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경분이 다시 한번 단단히 다짐했어요. 좋아. 그놈이 내 딸한테 한 짓 100배로 갚아줄 거야. 제대로 망하는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줘. 네, 회장님.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경부는 병실로 돌아갔어요. 지수가 깨어나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아기는 괜찮을까요? 경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딸은 뱃속 아이만 걱정하고 있었어요. 경분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기는 괜찮을 거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오후 3시쯤 지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지수는 무서워하며 전화기를 바라만 봤습니다. 경분이 지수 대신 전화를 받았어요. 도연이 의외라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모님이세요? 지수 좀 바꿔주세요. 경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지수? 못 바꿔줘. 왜요? 뭐 하는데요? 또 삐졌어요? 병원에 실려왔거든. 도연이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병원이요? 뭐, 또 그 정도 가지고 병원까지 가요? 경분의 목소리가 도끼를 머금었어요. 어젯밤에 술 처먹고 임신한 여자를 죽도록 패놓고 그 정도? 아유, 장모님.
그게 제 잘못인가요? 지수가 말을 안 들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손찌검을 좀 한 건데 지수가 피하면 되잖아요. 닥쳐. 네가 걷어찬 내 딸 배에서 피가 났어. 피가. 아니, 저도 화가 나서 술김에 그랬던 거고. 임신부면 조심해야지. 왜 저한테 대들어요? 자기가 조심 안 하면 다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경분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이 계자씨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어디 병원인데요? 제가 가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진짜 그렇게 심한지. 경분이 차갑게 내뱉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성모병원. 올 생각도 하지 마. 뚝. 도연은 황당해하며 시댁에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이 시어머니 김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김순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뭐? 왜? 도연이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몇 대 때린 거 말고는 없는데 장모님이 어젯밤 일 때문이라고만 하더라고요. 저녁 7시 김순자와 시아버지 박철수가 성모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지만 표정은 밝지 않았어요. 김순자가 지수의 침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지수야, 어떻게 된 거야? 왜 병원에 누워 있어? 박철수가 경분을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사돈,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놀라셨죠? 경분은 담담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표정에는 별다른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김순자가 지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이야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까지 될 일은 아니었는데. 박철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어요. 도연이도 많이 걱정하고 있어. 평소엔 그런 아이가 아닌데 말이야. 지수야, 남편이 힘들 때는 아내가 좀 더 이해해줘야 하는 거야. 박철수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 이런 일은 안 생길 텐데. 경부는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김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빨리 회복해서 집으로 돌아와야지. 도연이도 걱정하고 있어. 시댁 식구들이 떠난 후 지수는 더욱 풀이 죽어 있었어요. 자꾸만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좀 더 참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경분이 딸의 얼굴을 돌려 자신을 보게 했습니다. 조용하지만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분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똑바로 엄마 봐. 경분이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 잘못이 절대 아니야. 절대로. 하지만 엄마. 하지만은 없어. 임신한 여자를 때리는 게 정상이니? 그게 내 잘못이야? 경분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엄마가 이제 다 해결할 거야. 엄마가 뭘?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도연이 그놈, 엄마가 제대로 처리할 테니까. 경분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내가 당한 고통, 엄마가 100배로 갚아줄게. 두고 봐. 지수가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경분의 목소리에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지수가 병원에 있다는 것이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도연은 TV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며칠 쉬다가 돌아오겠지. 뭐 그리 대단한 일도 아닌데. 도연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수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몰랐어요.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힘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경분이라는 여자의 진짜 정체와 그녀가 가진 권력의 크기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최문석은 이미 도연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어요.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칠 계획이었습니다. 경분의 복수가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은 자신이 어떤 존재를 건드렸는지 아직 알지 못했어요. 월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도연의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세무서 조사관들이었어요. 도연은 커피를 마시다 말고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에서 커피잔이 미끄러져 책상 위로 쏟아지며 중요한 서류들이 젖었어요. 조사관이 명함을 내밀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긴급 세무조사입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당신들 뭐야? 갑자기 왜 들이닥쳐? 말투부터 불쾌한 티를 냈어요. 조사관은 신고 접수된 건이 있어 조사하러 왔다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직원들이 복도에서 수군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김 대리가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사장님한테 무슨 일 있나 봐. 세무조사가 나오다니. 속삭임들이 도연의 귀에 들렸어요. 조사가 시작된 지 2시간 만에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요 거래처 담당자였어요. 도연이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도연 사장님, 진행 중인 계약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죠? 회사 방침이라 양해 부탁드립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도연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세무조사 때문에 조심하는 건가?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온 도연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냈습니다. 평소 스트레스가 쌓이면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어요. 거실이 어수선한 것을 보고 짜증이 치밀었습니다. 도연이 맥주를 벌컥벌컥 마시며 짜증을 냈어요. 아니, 이 여편네는 아직도 집에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집안일이 이렇게 쌓였는데. 평소 같으면 지수를 불러서 정리하라고 소리쳤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무리가 회사에 나타났습니다.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었어요. 선임 감독관이 배지를 보여주며 선언했습니다. 근로감독 조사 나왔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어제 세무서에 이어서 노동청까지 오다니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하러 왔다는 말에 이제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가슴이 답답해져 넥타이를 살짝 풀었습니다. 오후에는 더 많은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도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러실 수가 있어요? 상대방들은 죄송하다며 회사 방침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연달아 들려오는 계약 중단 소식에 도연의 손이 점점 떨렸습니다.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뭔가 이상해. 왜 이렇게 갑자기 한 번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평소보다 더 많이 마셔댔어요. 술에 취해 집안을 어지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하루아침에 이렇게 망할 수가 있나? 갑자기 도연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지수야. 야, 지수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나 술 떨어졌어. 안주 좀 만들어 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지수야, 배고프다고. 잠시 기다렸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아, 맞다. 그 여편네 나갔지. 언제까지 꾀병으로 병원에 처박혀 있을 거야. 비틀거리며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집도 안 치우고 밥도 안 해놓고. 다시 소파에 주저앉으며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에휴 씨, 때릴 사람도 없네. 평소 술만 마시면 이유 없이 지수를 때렸는데 지금은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격리부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왔어요. 격리부장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뭔 일이야? 은행에서 기존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신용도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는군요. 이제 도연은 확신했어요. 누군가 조직적으로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도연이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그렇게 건드렸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급하게 지인들에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바쁘다며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하거나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며 연락을 회피했어요. 도연은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직접 거래처들을 찾아다녔어요. 부장님 계신가요? 꼭 좀 뵙고 싶습니다. 부장님은 외근 중이고 이사님은 회의 중이라고 하네요. 어디서도 만나주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도연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며칠이 지난 후에는 상황이 더욱 악화됐어요. 노동청 조사관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조사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조사관은 직원들의 증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폭언, 부당한 업무 지시에 대해 물었어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녹음 파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연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렸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녁 7시, 도연은 차를 몰고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거실에서 도연은 머리를 숙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급하게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10억 정도만. 회사가 큰 위기에 처했어요. 10억이라고? 갑자기 웬 큰 돈이냐? 도연이 세무조사와 거래처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니? 우리 가진 건 노후 자금밖에 없어. 정말 급해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도연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안 된다. 네 사업은 네가 알아서 해라. 돌아가. 도연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가족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집에 돌아온 도연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거실은 며칠째 엉망이었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도연이 쓸쓸하게 중얼거렸어요. 지수가 없으니까 이 모양이구나.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그리웠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수염이 거칠게 자랐고 눈가에 검은 그늘이 생겼어요. 도연이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이야?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도연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한 번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간의 좌절이 도연을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한때 자신만만했던 사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을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술잔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술만 마시면 지수를 때렸는데 그게 문제였나? 이번엔 좀 내가 심하게 때리긴 했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것 같았어요. 도연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큰 폭풍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지수는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뜨며 몸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왼쪽 뺨에 붓기가 아직 남아 있었고 갈비뼈 쪽이 숨을 쉴 때마다 아팠어요. 담당 의사는 아이는 무사하다고 했지만 며칠은 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어요. 도연의 주먹이 자신을 때리던 순간이 문득 떠올랐지만 예전처럼 몸이 움츠러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수야? 김순덕 할머니였습니다. 엄마 가게에 자주 오시는 분으로 항상 지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시던 분이었어요. 지수는 창피한 마음에 이불을 끌어당겼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할머니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지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부탁하셨어. 내가 오늘 병원에 검진 받으러 오는 김에 잠깐 들러보라고 하시더라고. 할머니의 손길에서 엄마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많이 아프니? 지수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괜찮아요. 아이는 무사하다고 하셔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앞에서는 왠지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 저 정말 바보같이 살았나 봐요. 왜 그런 말을 하니? 지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속에 쌓인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착하게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착한 게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았거든요. 도연 씨가 저한테 잘해줬어요. 할머니가 조용히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하고 1년 정도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회사 일이 안 풀린다면서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술만 마시면 소리를 지르는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처음으로 뺨을 한 대 때렸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무릎 꿇고 빌더라고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저도 믿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또 술 먹고 때리고 그게 점점 자주 반복됐어요. 처음엔 한두 대였는데 점점 더 세게, 더 많이 때렸어요. 임신한 걸 알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수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임신했다고 집안일 못한다고, 밥이 맛없다고, 이유도 없이. 할머니는 잠시 지수의 상처받은 얼굴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부은 뺨과 갈라진 입술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지수야, 착한 게 잘못된 건 아니야. 다만 세상이 모든 사람에게 착하지는 않다는 걸 너무 늦게 알게 된 거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내 어머니 말인데 젊은 시절 참 고생이 많으셨어. 너를 혼자 키우시느라. 그런데도 항상 너 이야기만 하셨거든. 이 아이만큼은 평범하고 따뜻하게 키우고 싶다고.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니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엄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반찬 가게 하시면서도 너 때문에 밤마다 고민하시는 모습을 봤어. 요즘도 마찬가지고. 지수는 할머니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엄마가 자신을 위해 그렇게 많은 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할머니는 얼마 더 이야기하다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 어머니 같은 분을 둔 건 정말 큰 복이야. 그걸 잊지 마라. 할머니가 나간 후 지수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경분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 욕심내지 말고 착하게만 살면 된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그 평범함조차 지키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분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모습이었지만 지수는 엄마의 표정에서 피로함을 느꼈어요. 지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엄마, 일 때문에 바쁘시죠? 가게는 괜찮으세요? 무슨 소리야? 지금 그런 게 중요하니? 경부는 침대 옆에 앉으며 딸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열은 없는지, 통증은 없는지 확인하는 손길이었어요. 많이 아파? 괜찮아요. 할머니가 다녀가셨어요. 경분의 얼굴에 잠깐 미소가 스쳤어요. 그래, 고마운 분이지. 모녀는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할머니와 나눈 대화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할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너무 어리석게 살았나요? 경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지수는 눈물이 글썽였어요. 도연이한테 맞으면서도 참고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경부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딸을 너무 순수하게만 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수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지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손으로 이불 끝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착하게만 살려고 했는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더라고요. 경부는 오랫동안 딸을 바라봤어요. 지수의 눈에는 지난날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경분이 깊은 숨을 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너한테 안 한 말이 있어. 지수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반찬 가게만 하는 게 아니야. 지수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경분이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반찬 가게였어. 너를 업고 다니면서 장사했던 기억도 나고. 경분의 눈에 옛 기억이 스쳤어요. 그런데 점점 일이 커졌지. 지금은 꽤 큰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지수가 눈을 크게 떴어요. 식품 유통업체요? 전국의 도시락, 반찬을 공급하는 회사야. 직원도 꽤 되고. 지수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가 그냥 작은 반찬 가게를 하는 줄만 알았는데. 그럼 엄마는 사업가세요? 경분이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지수는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자신에게는 말해주지 않았을까? 왜 저한테는 말씀 안 하셨어요? 경부는 딸의 서운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설명해야 했어요. 너만큼은 그런 걸 모르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했거든. 경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사업하면서 정말 많은 걸 봤어.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 아이들까지 어른들의 욕심에 휘말리는 모습들. 지수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숨기신 거예요? 경분이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지만 단단한 손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평범하게 키우고 싶었단다.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거기에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하고 싶었어. 경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엄마는 알고 있었거든. 지수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어요. 너는 착하고 이쁘게 내 바람대로 잘 커주더구나. 그게 항상 고마웠지. 박서방이랑 너가 아이 낳고 자리 잡을 때쯤 너한테 회사를 물려주려고 했었어. 그래서
반찬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도우라고 한 것이기도 하고 경분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그게 오히려 너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닌가 싶어. 지수는 엄마의 말을 천천히 소화했어요.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왜 항상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하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제가 도연이한테. 경분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그게 엄마가 제일 후회하는 거야. 경분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를 순수하게 키우려다 보니 세상을 대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지수가 엄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 경분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는 네가 손을 내밀어 줄 때까지 기다렸단다. 손을 내밀 때까지요? 그래. 엄마가 먼저 나서면 안 될 것 같았어. 네가 스스로 깨닫고 네 입으로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말이야. 왜요? 제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엄마가 먼저 나서면 너는 평생 엄마 뒤에만 숨어 살 것 같았거든. 네 스스로 일어설 힘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했어. 지수는 엄마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네가 손을 내밀어 준 순간부터는 달라. 이제는 엄마가 나설 차례야. 도연이 그놈 엄마가 제대로 처리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지수는 엄마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서운함도 있었지만 동시에 엄마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겠어. 도연이 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어. 그리고 이건 도가 지나친 거야. 2번 다시 네 몸에 손 못 대게 만들 거야. 지수야,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말해봐. 지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예전 같으면 아무 말 없이 참겠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지수가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이혼하고 싶어요. 경부는 깜짝 놀라며 정말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야? 네, 정말이에요. 무서워요. 솔직히 정말 무서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경분이 딸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어요. 지수야. 지수가 배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요. 저 이제까지 너무 바보같이 살았어요. 맞으면서도 참고, 무시당해도 참고. 그런데 이 아이까지 그렇게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그래야지. 당연히 그래야지. 하지만 엄마, 도연이가 가만히 있을까요? 순순히 이혼해 주려고 할까요? 그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잖아. 정말 도와주실 거죠? 경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내 딸인데. 지수야, 엄마가 미안해. 진작에 나서지 못해서 내가 혼자 그 고생을 하는데. 아니에요, 엄마. 제가 결정할 일이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좀 더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경부는 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뿌듯하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지수가 희망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그죠? 그럼 당연하지. 내가 그렇게 마음먹었다면 엄마가 끝까지 도와줄게. 고마워요, 엄마. 고맙긴. 당연한 일을 하는 건데. 그래도 정말 고마워요. 지수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지수는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연과의 결혼 생활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 않았어요. 두렵긴 했지만 이제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길이 쉽지 않을 것이었어요. 도연도 시댁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수는 배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지수는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지수는 일주일간의 입원을 마치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을 맞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으며 바깥 공기를 마시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유로움이 느껴졌어요. 몸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도연의 폭력에 움츠러들어 있던 예전의 지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지수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경부는 딸의 짐을 들고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지수의 걸음걸이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더 당당하고 더 확신에 찬 모습이었습니다. 지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엄마, 가게 일 많이 밀렸죠? 경분이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답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없어도 어떻게든 돌아가더구나. 집으로 돌아온 지수는 익숙한 반찬 가게의 냄새를 맡으며 깊숙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김치찌개가 끓는 냄새, 새벽에 만든 나물들의 신선한 향기, 그리고 엄마의 정성이 배어있는 따뜻한 공간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경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지수야,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지수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일하는 게 좋아요. 지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자연스럽게 엄마를 도왔어요. 손에 익은 동작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단골 할머니들이 하나둘 가게로 찾아와 지수의 안부를 물었어요. 박할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많이 좋아졌구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네.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했어요. 박할머니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제 조심하기만 하면 되지. 며칠이 지나면서 지수는 점점 예전의 활력을 되찾아갔어요. 특히 뱃속 아이의 태동을 느낄 때마다 지수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지수는 손을 배에 올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지수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이젠 정말 달라질 거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아이의 작은 발차기가 느껴질 때마다 지수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지수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한편 경부는 겉으로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가게 일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들을 차근차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경부는 밤늦게 문석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경분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비된 자료들, 이제 사용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해. 급하게 할 필요 없어. 확실하게만 하면 돼. 경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그 대화가 끝난 지 며칠 후 도연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사기관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어요. 도연의 회사가 협력업체들에게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거짓 서류를 작성해 세금을 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 자료는 매우 구체적이고 정확했어요. 조사관들도 놀랐습니다. 일반적인 익명 제보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마치 내부 사정을 훤히 아는 사람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제출한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갑작스러운 조사에 당황스러워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누가 이런 헛소문을 퍼뜨린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만 조사가 진행될수록 도연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어요.
제보된 내용들이 하나같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노동청에도 비슷한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도연이 직원들에게 가한 폭언과 폭력에 대한 증거들이었어요. 조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도연의 폭력에 시달리던 직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님이 화나면 아무나 붙잡고 욕하셨어요. 저희는 항상 눈치를 보며 일해야 했습니다. 잘못이 없어도 막기 일쑤였거든요. 직원들의 증언이 이어지자 도연의 평소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도연은 연이은 조사에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회사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고 주요 거래처들은 하나둘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이 사무실에서 혼자 소리쳤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도연은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아내를 때리고 장모를 무시하면서도 당당했던 도연이 이제는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평소 형님 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연락조차 피했습니다. 도연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평소 도연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모두 등을 돌린 것이었어요. 한편 경부는 반찬 가게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면서도 최 이사로부터 들려오는 진행 상황 보고를 받으며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경분이 조용하게 물었어요. 최 이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 최 이사가 전화로 보고했어요. 예상대로입니다. 조사는 본격화되고 있고 검찰 조사도 순조롭습니다. 회사 부도는 시간 문제입니다. 경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도연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결과겠죠. 경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도연은 이제 매일 여러 기관을 오가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회사는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것은 아무도 도연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도연은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어요.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아내를 때리고 장모를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고스란히 되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도연이 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도연이 심은 씨앗들이 이제 열매를 맺고 있었고 그 열매는 쓰디쓸 뿐이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경부는 휴대폰 진동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경분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술에 절어 있었어요. 장모님, 저 도연입니다. 경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수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요. 반찬 가게죠? 경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가고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라고? 경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랑 얘기해야 한다고요. 집으로 데려가야죠.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경분은 한동안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안 돼. 빨리 움직여야 해. 경분은 급히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슬리퍼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복도를 뛰었습니다. 지수야, 일어나. 경분이 딸의 방문을 확 열며 소리쳤어요. 목소리에 다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수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경분의 창백한 얼굴을 본 지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도연이가 전화했어.
지금 여기로 오고 있대. 경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수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가 여기로.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지수는 배를 감싸며 정신을 붙들었어요. 아니야, 진정해. 이제는 달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했어요. 경분이 빠르게 생각하며 말했어요. 일단 경찰을 불러야 해. 경분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112를 누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쿵쾅. 갑자기 아래층에서 엄청난 소리가 들렸어요. 경분과 지수는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벌써? 이렇게 빨리? 지수야, 나와. 도연이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도착한 거예요. 쿵쾅. 가게 셔터를 주먹으로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어요. 새벽 골목에 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금속 셔터가 울리는 소리가 2층까지 진동으로 전해졌어요. 지수는 침대 모서리를 꽉 움켜쥐었어요. 손톱이 하얗게 변할 정도로 세게 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쿵쾅. 너는 거기서 편하게 지내고 있냐?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이제는 발로 차는 소리까지 섞여 들렸습니다. 지수는 온몸이 떨렸어요.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배를 두 손으로 감싸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 이제는 달라. 엄마.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경분이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지수야. 쾅쾅. 도연이 더 세게 셔터를 차기 시작했어요. 지수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엄마. 지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도연의 소리가 점점 더 거세지면서 지수의 몸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은 강해졌지만 몸은 임신 중이라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도연이 발로 셔터를 차며 소리쳤어요. 지수야, 안 나오면 이 문 부수고 들어간다. 쿵. 금속 셔터가 흔들리는 소리가 2층까지 전해졌어요. 지수는 배를 감싸며 의자에 앉았어요.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마음의 의지와는 별개로 스트레스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지수가 힘없이 말했어요. 엄마, 아기가. 경분이 급히 물었어요. 어떻게? 지수가 배를 만지며 말했어요. 움직임이 이상해요. 경분은 급히 딸을 살폈어요.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웃집에서 창문이 열렸어요. 옆 상가 아주머니가 소리쳤어요. 거기 뭐 하는 거야? 새벽에 왜 이래? 여러 곳에서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이웃이 소리쳤어요. 조용히 해. 경찰 부른다. 도연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곧 다시 시작했어요. 도연이 더 크게 소리쳤어요. 지수, 5분 안에 안 나오면 진짜 부순다. 지수는 점점 더 힘들어했어요. 배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트레스성 자궁 수축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지수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병원. 경분이 놀라며 물었어요. 응? 뭐라고? 지수의 목소리가 더욱 약해졌어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아까까지 보이던 의지와는 달리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경분이 즉시 결정했어요. 지금 당장 가자. 경분은 뒷문을 통해 지수를 차로 옮겼어요. 다행히 도연은 앞쪽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경분은 조용히 차를 빼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지수의 상태가 악화됐어요. 자궁 수축이 더 자주 일어나면서 지수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지수가 고통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배가 아파요. 경분이 운전하며 말했어요.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왔어. 지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아기가 괜찮을까요? 지수는 불안해하면서도 아기 걱정을 했어요. 예전처럼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신체적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응급실에 들어가자 의료진이 즉시 지수를 살펴봤어요. 간호사가 지수를 휠체어에 태우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검진하며 물었어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지수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1시간 전부터요. 의사가 추가로 물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실 일이 있었나요? 경분이 대신 대답했어요. 네, 정신적 충격이 좀 있었어요. 의사는 지수의 배를 촉진하고 태아 심음을 확인했어요. 모니터를 통해 태아의 상태를 점검하며 신중하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설명했어요. 자궁이 좀 딱딱해져 있네요. 스트레스성 수축 같습니다. 경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위험한가요? 의사가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며칠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기는 무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경분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의사 선생님, 혹시 외부인이 와서 환자를 찾으면 알려주지 마세요. 의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경분이 간단히 설명했어요. 가정폭력이 좀 있어서요. 의사는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알고 있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수가 병실에서 안정을 취하는 동안 경분은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었어요. 더 이상 미루거나 주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경분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 이사님, 저예요. 최문석이 전화를 받으며 말했어요. 네, 회장님. 경분이 결심을 굳히며 말했어요. 검찰 경찰에 보낼 자료 준비되어 있지? 최문석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모든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실행해. 경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오랫동안 참아왔던 분노가 이제는 냉정한 결단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보니 지수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링거를 맞으며 안정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경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지수야, 기분 어때? 많이 나아졌어요. 아기도 괜찮고. 그래, 다행이다. 지수가 결연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 결정했어요. 경분이 궁금하게 물었어요. 뭘?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도망가지 않을 거예요. 무서워도 맞서야죠. 경분은 딸의 말에 뿌듯함을 느꼈어요. 지수가 정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몸은 약해졌지만 정신은 더욱 강해지고 있었어요. 경분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네 몸부터 챙겨, 그리고 아기도. 지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알아요. 그래서 더욱 강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살짝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조금 심각했어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박도연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경분과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지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간호사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임신부가 응급실에 실려왔는지 묻고 다니신 것 같아요. 응급실에 인상차게 얘기하면서 찾고 있어요. 간호사가 계속 설명했어요. 저희는 환자 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는데 계속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지수는 몸이 다시 긴장됐지만 예전처럼 공황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결연해졌습니다. 지수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여기는 안전해요. 경분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지수 정말 강해졌구나. 경분이 간호사에게 부탁했어요. 의료진분들께 부탁드려서 출입을 막아주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보안팀에 연락드릴게요. 간호사가 나간 후 경부는 딸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더 이상 딸이 고통받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나서서 모든 것을 끝낼 때였어요. 경부는 딸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경분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도연아, 이제 끝이다. 내 딸을 이렇게 괴롭히고도 멀쩡하게 살 줄 알았니?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경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경분이 단호하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참았다. 지수가 스스로 깨달아서 나오기를 기다렸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내 손자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놈을 그냥 둘 순 없어. 경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경분이 차가운 분노로 생각했어요. 도연아, 너는 내가 누군지 몰랐구나. 반찬가게 아줌마로만 알고 있었지? 이제 제대로 보여줄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말이야. 지수가 잠결에 뒤척였어요. 경부는 다시 딸 곁으로 가서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경분이 딸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우리 지수야, 엄마가 모든 걸 끝내줄게. 내가 더 이상 그런 놈 때문에 아파하는 일은 없을 거야. 밤이 깊어갈수록 경분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내일부터는 정말로 반격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지수와 아기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쟁이 곧 시작되려 하고 있었어요. 며칠 뒤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여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일제히 발표되었습니다. 도연의 회사에 대한 모든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었어요. 횡령, 탈세, 직원 폭행, 거래처와의 리베이트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수사관이 도연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했어요. 수사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여러 건의 범죄 혐의가 확인되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이는군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의자에서 일어날 힘도 없이 온몸을 떨었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주거래 은행에서도 도연의 회사 부도 처리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서류를 건네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은행 담당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출금 상환날이 지났습니다. 담보로 제공된 모든 자산을 회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도연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의 사무실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채권자들과 업체 사장들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도연을 애워싸고 거센 항의를 쏟아냈습니다. 한 채권자가 도연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어요. 우리 돈 언제 갚을 거냐? 다른 채권자가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사기꾼 같은 놈. 어떻게 이렇게 많은 회사 돈을 횡령할 수가 있어? 도연이 절망적으로 애원했어요. 제발 좀 믿어주. 정말 억울합니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평소 형님, 형님하며 아첨하던 거래처 관계자들도 이미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수사관이 도연에게 다가와
공문을 건넸어요. 박도현 씨, 곧 영장이 나올 겁니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긴급 체포가 될 예정입니다. 곧 호송차가 도착할 것입니다.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공문을 받다가 그대로 떨어뜨렸습니다. 도연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어요. 구속이요? 저를 감옥에 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사관의 차가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증거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도 있습니다. 긴급 체포될 가능성도 큽니다. 도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수사관이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수사관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이번 제보는 매우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그런 영향력 있는 분의 심기를 건드린 건가요?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도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영향력 있는 분이요? 무슨? 수사관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혹시 장모님이 상당한 인맥을 가진 기업인이신 걸 정말 몰랐나요? 도연이 어리둥절하게 되물었어요. 장모님이 기업인이라고요? 수사관이 설명했어요. 경분 여사님 모르시나요? 식품업계에서 꽤 유명하셨는데. 도연은 그 말에 뒤로 비틀거렸어요. 수사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여러 회사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시죠. 정계나 우리 상급 기관과도 두터운 인맥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도연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럴 리가. 장모님은 그냥 작은 반찬 가게를. 수사관이 웃으며 설명했어요. 겉보기만 그래 보이시는 거죠. 실제로는 연매출 수천억 규모의 식품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반찬 가게는 돈 때문에 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기가 회장님의 출발점이잖아요. 지금의 모든 걸 있게 해준 곳이라 손을 못 대시는 거죠. 경분 회장님 유명하신 분인데 몰랐나 봐요? 기부만 해도 매년 수십억씩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 검사들, 경찰 고위층까지 다 알아요. 그분 한마디면 이 바닥이 다 움직인다고요. 사위가 어떻게 그것도 모르죠? 수사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덧붙였어요. 경분 여사님께서 직접 귀하의 회사 비리 관련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셨거든요. 도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모님이 직접? 수사관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경분 여사님은 과거 기업 감사 업무도 담당하셨었어요. 그래서 회계 부정이나 비리 적발에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도연이 머리를 감싸 안고 절망에 빠졌어요. 도연이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그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죠? 수사관이 메모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제출된 증거 자료의 정확성이었어요. 당신이 김 대리를 폭행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 거래처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금액까지 정확하더군요. 수사관이 감탄하며 덧붙였어요. 경분 여사님이 상당히 꼼꼼하게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완벽한 자료였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도연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장모님이, 정말 장모님이 이 모든 걸. 도연이 벽에 등을 기대며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도연이 혼란스럽게 말했어요. 저분이 날 완전히. 수사관들이 나간 후 도연은 혼자 사무실에 남겨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도연이 이제야 깨달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래, 반찬가게 할머니가 뭔가 달랐어. 그래서 항상 그렇게 당당하셨구나. 도연은 장모님의 진면목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경분이 천천히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다가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만들던 장모님이 아니었어요. 경부는 검은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깔끔하게 올려 묶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어요. 뒤따라 50대 중반의 중후한 인상의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깔끔한 정장 차림의 최문석 이사였어요. 오랜 세월 경분의 오른팔로 일해온 사람답게 카리스마가 느껴졌습니다. 최문석이 경분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준비된 자료 여기 있습니다. 경분은 고개만 끄덕이고 도연을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반찬 가게에서 보던 따뜻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도연은 벌떡 일어서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어요. 장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부는 침착하게 도연 앞으로 걸어왔어요. 구두굽이 바닥을 딱딱 울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도연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경분이 도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연을 내려다보는 눈빛은 얼음장같이 차갑고 동시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어요. 오랜 세월 사업계를 주름잡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위엄이었습니다. 도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경분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 장모님이야? 최문석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도연 씨, 최경분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말에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연은 털썩 주저앉으며 바닥을 기어서 경분에게 다가갔어요. 도연이 목이 메어 애원했어요. 장모님, 제발 도와주세요. 도연이 절망적으로 울기 시작했어요. 몰랐습니다. 장모님이 그런 대단한 분이신 줄 정말 몰랐어요. 도연은 경분의 바지자락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간절하게 애원했어요. 지수한테 잘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도연이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다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도연이 목이 쉬도록 애원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연이 목이 쉬도록 애원했지만 경분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경분은 한참 동안 도연을 내려다봤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졌어요. 도연은 경분의 눈빛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경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박도연.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돋았어요. 고개 들어. 나 좀 봐. 도연이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눈 똑바로 뜨고 잘 들어. 경분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는 너를 지켜봤어.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언제부터 때렸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술 먹고 얼마나 짐승같이 굴었는지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알고 있어. 경분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놀랐어? 반찬 가게 아줌마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경분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어요. 너는 날 개무시했어.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그냥 가난한 반찬 가게 장모쯤으로 봤지. 안 그래? 도연이 입술을 떨며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 안 해도 돼. 내 눈빛에 다 써 있었거든. 경분이 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게 내 첫 번째 실수야. 나를 얕봤던 거. 도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경분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선을 넘었어.
우리 딸의 뱃속 아이까지 위협했어. 임신한 여자를 죽도록 때렸지. 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너는 최소한 짐승이 되지는 말았어야 했어. 경분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피를 흘리며 우리 집 문 앞에 쓰러져 있었어. 얼굴은 온통 멍투성이었고 입술은 터져서 피가 흘렀지.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 순간 나는 너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 경분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더 이상 너는 내 사위가 아니다. 경분의 목소리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어요. 마치 죽은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지옥에서 내 혼자 살아. 경분이 그 말을 남기고 등을 돌렸어요. 경분의 발걸음은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장모님, 도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소리쳤어요. 장모님, 제발. 경분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구두 굽소리만 차갑게 울렸습니다. 딱, 딱, 딱. 저 좀 살려주세요. 도연이 바닥을 기며 울부짖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목소리가 점점 더 절박해졌습니다. 장모님, 제가 미쳤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도연은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애원했어요. 하지만 경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절규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문이 닫혔습니다. 도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울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으아. 도연의 울음소리만 텅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최문석이 밖에서 마지막으로 차가운 말을 남겼습니다. 박도연 씨, 곧 호송 차량이 도착할 겁니다. 준비하시죠. 딱. 문이 완전히 닫혔어요. 이때 건물 아래에서 차량이 정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본 도연은 검은 승용차가 조용히 건물 앞에 서 있는 걸 봤습니다. 도연이 창가에서 중얼거렸어요. 아직 시간이. 이미 늦었어요. 발걸음 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요. 곧 사무실 문이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수사관이 침착하게 말했어요. 이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도연이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장모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 절규가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차가운 수갑이 도연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도연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있었어요. 경분의 치밀한 복수가 마침내 완성된 것입니다. 도연이 구속되고 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회사는 공식적으로 부도 처리되었고 언론은 연일 도연의 범죄 전모를 보도했어요. 횡령, 폭행, 갑질에 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속속 공개되며 여론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신문 기사 제목들이 연일 보도되었어요. 박도연 전 대표 임신한 아내 폭행 혐의로 구속. 회사 자금 5억 원 횡령, 협력업체 갑질도 일상. 직장 내 폭언과 갑질까지 인간 쓰레기 규탄 여론. 기사 제목들만 봐도 도연의 처지를 알 수 있었어요.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인터넷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저런 인간이 곧 애기 아빠가 된다니, 임신한 사람을 때리다니 정말 미친 것 같아요.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해. 반찬 가게에는 오히려 응원의 손님들이 늘었어요. 지수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싶어 했습니다. 단골 할머니가 경분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저희가 응원하고 있어요. 새로운 손님이 반찬을 사며 말했어요. 지수 씨한테 안부 전해주세요. 아이 건강하게 낳으셨으면 좋겠어요. 단골 할머니들은 물론이고 처음 보는 손님들까지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병실에서 지수는 점차 힘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몸의 상태도 안정되었고 아기도 건강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수가 안도하며 물었어요.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경분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응, 다 끝났어. 지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무서웠는데, 이제는 안 무서워요. 지수는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퇴원 준비도 거의 끝났어요. 경부는 딸의 회복을 지켜보며 조용히 모든 일을 정리했습니다. 최 이사가 남은 일들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있었고 회사도 정상 운영되고 있었어요. 경부는 이제 더는 숨지 않겠다는 딸의 눈빛을 보고 모든 결심을 굳혔어요. 며칠 뒤 경부는 도연이 있는 구치소 면회를 신청했어요. 최 이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가시겠어요? 응,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혼자 가시는 건? 경분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이제 그놈이 나한테 뭘 할 수 있겠어? 경부는 담담한 표정으로 교도소로 향했어요. 면회실 문이 열리자 도연이 나타났어요. 불과 며칠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도연이 허겁지겁 경분을 보며 달려들 듯 했어요. 장모님, 도연이 눈물까지 흘리며 매달리려 했어요. 장모님, 저 정말 억울해요. 저 진짜 나쁜 놈 아니에요. 경부는 조용히 도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냉정했습니다. 경분이 차갑게 말했어요. 도연아, 술만 먹으면 내 딸을 상습 폭행한 것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도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장모님, 경분이 냉정하게 이어갔어요. 참았다. 하지만 이번엔 도가 지나쳤어. 내 인내심의 한계에 부딪혔어.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경부는 냉정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나는 증거를 모았고 사람들을 만나 진술을 받았으며 내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게 만들었다. 뭐라고요? 내가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하게 굴던 그 모습, 그걸 나는 제일 경멸한다. 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경분의 눈빛에서 차가운 분노를 느꼈습니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장모님, 제가 뭘 잘못했는지. 경분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 술 취해서 임신한 내 딸을 몇 번이나 때린 것, 병원에서 소리 지른 것, 새벽에 가게 앞에서 난동 부린 것, 이것도 모르겠다는 거야? 그건 제가 화가 나서. 경분이 단호하게 물었어요. 화가 나면 임신한 사람을 때려도 되나?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경분이 계속 추궁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한 짓들은 어떻고? 직원들 괴롭힌 것, 돈 빼돌린 것, 거래처에 갑질한 것, 이것도 화가 나서 한 거야? 그건 사업이라서. 경분이 차갑게 반박했어요. 사업이면 다른 사람 괴롭혀도 되나? 경분은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경분이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도연아, 너는 내가 회사 대표라고 했으면 나한테 비굴하게 굽신거렸겠지. 너는 그런 놈이니까. 경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그냥 반찬가게 아줌마가 아니야. 너같이 작은 회사 하나쯤 날리는 건 일도 아니었어. 다행히도 넌 너무 많은 비리를 저질렀더구나. 덕분에 나는 너무 쉬웠어. 그동안 조용히 지켜본 건 우리 지수를 위해서였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경부는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도연과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도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가 가진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아니? 경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내가 마음먹으면 너 같은 놈이 다시 사회에 나와서 발붙일 곳 하나 없게 만들 수 있어. 장모님, 제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할게. 출소 후에도 절대 내 딸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경분의 목소리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만일 나타난다면 내가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너를 완전히 파멸시켜 버릴 거야. 장모님, 도연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지수를 사랑해요. 경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내가? 기억해라. 이건 경고가 아니라 협박이야. 말이 끝나자 경분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를 당기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장모님, 잠깐만요.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도연이 소리쳤지만 경분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면회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분은 담담하게 밖으로 나섰어요. 도연은 유리 너머로 멀어지는 경분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수한테 용서해달라고 해주세요. 도연이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제발. 하지만 경분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지수는 건강한 아이를 무사히 낳았어요. 3.2kg의 예쁜 딸이었습니다. 병실에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지수가 아이를 품에 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정말 예쁘죠? 경분이 침대 옆에 앉아 손녀를 바라봤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럼 우리 손녀가 제일 예뻐. 지수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안감이 없었어요.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평온했습니다. 이름은 뭐로 할까요? 내가 정해라. 너의 아이니까. 경분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지수가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희망이 어떨까요? 김희망. 경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좋은 이름이구나. 정말 좋은 이름이야. 모녀는 반찬 가게를 다시 일구며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시작했어요. 아침이 되면 지수는 희망이에게 젖을 먹이고 경부는 가게 준비를 했어요. 희망이는 할머니가 반찬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경분이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희망이가 할머니 일하는 거 구경하네. 지수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엄마, 희망이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경분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아이 웃음소리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 손님들이 와서 희망이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 정말 예쁘네요. 복덩이 같아요. 지수는 행복했어요. 저녁에는 모녀가 함께 희망이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경부는 손녀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고 지수는 아기 옷을 빨았습니다. 지수가 감사하게 말했어요. 엄마,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경분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그래,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야. 지수가 깨달으며 말했어요. 예전에 그 말씀하실 때는 답답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주말이면 경분과 지수는 희망이와 함께 근처 공원에 산책을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지수가 고마운 마음으로 말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경분이 궁금하게 물었어요. 뭐가? 지수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모든 걸 다 해주셔서요. 경분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거야.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긴 폭풍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경분과 지수 모녀에게는 마침내 조용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딸을 위해 한없이 단단해졌던 경분의 선택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랑을 위한 마지막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기 덕분에 지수는 다시 일어설 힘을 되찾았고 지수의 아이는 새로운 희망이 되어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지만 그 자리에 서로를 향한 믿음과 따뜻함이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어떤 폭력도 어떤 절망도 가족의 의지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께도 오늘 이야기처럼 다시 일어설 용기와 따뜻한 기적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지수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사연 보름달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